너무 별로인 에이전시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한 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다 못 받았고 정말 펑펑 울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2원 비자를 취업 비자라고 생각하고 인터뷰에 들어가게 되면 리젝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이번에 미국 LA로 인턴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도에 미국 뉴저지에서 한번 인턴십을 진행했었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서 4개월만 하고 조기 귀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이번에 시간도 조금 있는 겸 열심히 찾아봐서 현재는 회사 합격을 하고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비자 발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비자를 2번이나 준비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끼고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에이전시 없이 혼자서 비자 발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2원 발급의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2원 비자가 무엇인지 총정리를 한번 하고 제2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기관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여기 노트북에 정리를 해왔어요. 이쪽을 보고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2원 비자는 미국에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여기에는 교환학생이나 회사나 조직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의료 및 관련 분야의 훈련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문화교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제2원 비자는 취업 비자가 절대 아니에요. 제2원 비자를 취업 비자라고 생각하고 인터뷰에 들어가게 되면 리젝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존재하고 대체로 이민을 목적으로 발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에 평생 거주할 것이 아니라는 귀국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턴을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제2원 비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2원 비자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2원 인턴, 두 번째로는 제2원 트레이니입니다. 제2원 인턴의 경우에는 대학생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발급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두 번째로 제2원 트레이니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동종업계에서 또는 관련 직무에서의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12개월만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게 될 회사에서의 직무나 업계가 나의 전공이나 나의 경력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서 제1 인턴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졸업 후 이미 1년이 지났고 그리고 패션 회사에서 1년 반 정도의 근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1 트레이니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이니 비자는 학생 비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좀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1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기관들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총 5가지 주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비자를 발급받는 당사자, 두 번째로 일을 하게 될 호스트 회사,
세 번째로 스폰서 기업, 네 번째로 에이전시, 마지막으로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먼저 스폰서 기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폰서 기업은 쉽게 말해서 1차적으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회사는 유령 회사가 아닌지, 나의 전공과 일하게 될 회사의 직무는 적합한지 등을 평가해줍니다. 이를 위해서 스폰서 기관과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제가 다닐 회사도 검수를 받게 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약 한 달간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스폰서 기관에서 승인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제2원 비자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인 DS-2019를 받게 됩니다. 이 DS-2019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각 스폰서 기업마다 진행하는 비용이나 방식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 승인을 한 스폰서 기관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직접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스폰서 기관을 직접 서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사이트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자, 두 번째, 다음으로는 에이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전시는 쉽게 말해서 비자 발급을 대신해주는 대행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에이전시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취업 알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자 발급 대행입니다. 취업 알선의 경우에는 내가 갈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 에이전시에 의뢰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회사와 그리고 나와 적합한 회사를 매칭을 해줘가지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미리 회사를 정해놓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을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전시의 핵심 업무인 비자 발급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스폰서 기관도 알아봐야 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부 다 영어로 소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혼자서 하기가 다소 어렵고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업체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스폰서 기관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것들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는 스폰서 기관과는 다르게 필수가 아니라는 점. 아무래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혼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꼭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별로인 에이전시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돈은 돈대로 들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다 못 받았고 말도 너무 막 하시고 이래서 정말 펑펑 울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발급은 에이전시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은 혼자서 스폰서 기관과 컨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에이전시도 많으니까 꼭 많이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사관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제2원 비자를 발급해주는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스폰서 기관에서 승인해준 서류들을 바탕으로 최종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데요. 광화문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방문을 해서 5분 정도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해줄지 아니면 발급을 해주지 않을지 오렌지 레터라고 하거든요. 오렌지 레터를 줄지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꿀팁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 비자인 제2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스폰서 기관의 검증을 받아 DS-2019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스폰서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2원 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에이전시라는 대행기관을 통해서 비자 발급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필수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DS 서류입니다. DS 서류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DS2019, 두 번째로 DS7002, 세 번째로는 DS160이 있습니다. 먼저 DS2019의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1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DS2019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직역하면 교환 방문자 자격 인증서라고 합니다. 제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서식이고 이 DS2019에는 개인 고유의 식별 넘버가 붙습니다. 스폰서 기업 인터뷰를 통과하면 사전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스폰서 기업에서 작성해주는 서류예요. 서류를 미국에서 직접 원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DS2019 서류를 바탕으로 대사관 인터뷰도 해야 되고 미국에 가서도 저라는 사람을 입증해주는 그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서류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DS7002는 쉽게 말해서 트레이닝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IPP라고도 하는데 트레이닝, 인턴십, 플레이스먼트 플랜이라고 합니다. 호스트 회사, 즉 미국에서 제가 일하게 될 회사에서 제가 1년간 하게 될 업무를 단계별로 기재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에이전시를 끼고 하게 되면 에이전시에서 작성을 해서 스폰서 기업에 보내주고 에이전시가 없다면 스폰서 기업에서 job description을 토대로 스폰서 기업에서 작성해주는 기업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접 작성을 해서 스폰서 기업에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호스트 회사에서 이걸 작성해주고 싶지 않아 하고 좀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에이전시가 작성을 해줬고 두 번째에는 job description을 스폰서 기업에 보내서 스폰서 기업에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S160입니다. 사실 DS160은 비자 발급 신청서예요. 서류라기보다는 국무부 전자신청서 센터인 CEAC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확인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DS160은 개인 신상 정보를 적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 가족관계, DS2019에 적힌 고유 식별 넘버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작성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튕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세이브를 눌러주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DS 서류를 넘어가서 서비스 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비스 피는 서류가 아니라 비용이에요. 서비스가 뭐냐면 Student Exchange and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비이민자의 신상 수집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즉 서비스 피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제2비자의 경우에는 220불을 지불하면 됩니다. 제1 비자 발급 비용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서비스 피 납부는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결제를 하면 되고 이곳에서 영수증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대사관 인터뷰 시에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납부의 경우에는 에이전시나 스폰서 기업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서 지불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폰서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비자용 사진, 여권 사본, 영문 레주메, 이력서라고 하죠. 트랜스크립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호스트 회사의 인턴십 오퍼, 이거는 내가 이 회사에 합격을 해서 합격증명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회사의 job description, 그리고 만약 트레인이라면 경력 증명서,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까지,
그리고 이건 받는 데도 있고 받지 않는 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미국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5년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았어요. 다음으로는 대사관 인터뷰 시에 제출해야 하는 재정 보증인 서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저를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내에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기 위한 그런 서류인데요. 인턴의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제출하고 5년 이상의 트레이니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최근 2, 3년 내에 기록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세증명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 돈이 너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영끌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생활비와 초기 정착금 등을 포함해서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준비하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재정 보증인의 직종별로 서류가 다른데 만약에 재직자일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근무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소득 금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 사실 등록증명, 소득금액 등록증명 3개 다 영문으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원 비자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기관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100%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제가 2번의 비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혼자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